안녕하세요, 라퍼입니다. 오늘은 셀토스 하이브리드하고 가솔린을 다 시승해 보고 난 후에 어떤 차가 더 괜찮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해 드려보고 옵션 선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하이브리드하고 가솔린 두 개예요.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1.6T GDI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최고 출력은 193마력 6000rpm에서 나오죠. 스포티지가 180마력이에요. 근데 걔는 5500rpm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고회전 영역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스포티지보다 더 고성능, 성능형이에요. 최대 토크는 27.0kg/ms, 1600rpm부터 시작이 되고요. 1600rpm 낮죠? 시작 지점이. 그러다 보니까 운행을 해보면 굉장히 경쾌하다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보면 초반부터 중속까지의 느낌이 굉장히 좋고 치고 나가는 느낌도 상당히 경쾌한 거를 느껴보실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어떠냐? 1600cc이긴 한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5마력, 현대기아에서 140마력까지도 1.6으로 뽑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내구성하고 타협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와의 조화 면에서도 강한 엔진보다는 조금 마력수를 낮추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1.6에 105마력이면 상당히 낮은 마력수거든요. 그리고 14.7kg/m의 토크가 나와요. 물론 전기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전체 출력은 141마력. 그래도 여전히 높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해보면 가솔린이 훨씬 가뿐합니다. 유튜브 보면은 하이브리드도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데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구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경쾌하면서도 시원하게 가속을 쭉 해주고 추월 가속을 뽑아낸다거나 할 때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50km 미만에서 주행할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도심에서 100km 이상으로 세게 달리진 않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부족하다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외곽도로로 나가서 조금 밟아보면은 바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생각보다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1.6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는 꽤 많은 차이가 나요. 두 차종을 시승을 해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연비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가 좋아요. 특히 도심 연비가 하이브리드가 정말 좋아요. 16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에 도심 연비가 20km/L 굉장하죠. 반면에 가솔린은 11.1km/L. 근데 또 고속도로로 가면은 차이가 조금 줄긴 해요. 그래도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비를 가지고 이 가격을 상쇄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가격 차이가 400만원 이상이 나거든요. 가솔린 트렌디 같은 경우가 2,515만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3,044만원이에요. 거의 500만원이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기름값으로 상쇄하기란 쉽지 않죠. 물론 주행거리가 3만 킬로 탄다 1년에, 그리고 도심 주행 위주로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만 킬로, 2만 킬로 내로 탄다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가솔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완성도가 높았어요. 일단 이 엔진의 느낌도 좋았고, 이 현대에서 1.6T GDI 엔진 오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6 엔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엔진의 느낌도 좋았는데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어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도 가솔린에 DCT 넣었다가 8단 자동 변속기 넣었거든요. 투싼은 아직도 DCT예요. 근데 얘는 이 조합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트림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어요. 제가 운행을 하면서 이 1.6 터보 엔진하고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화가 꽤 만족스럽다라고 느꼈거든요. 운행을 해보시면 괜찮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1.6T GDI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훨씬. 그러면 어떻게 옵션을 넣으면 좋을지 한번 따져볼게요. 저는 트렌디보다는 프레스티지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그니처도 있고 X라인도 있는데 외형적인 부분에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 게 X라인이고, 시그니처도 추가적으로 몇몇 옵션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프레스티지급까지만 가더라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옵션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18인치 휠 타이어, 가죽 시트, 하이패스, 오토 에어컨, 12.3인치 내비게이션, 일상적으로 필요한 옵션들이 프레스티지급부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레스티지로 선택을 하고요, 사륜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륜을 시승하면서 느낀 점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후륜 기반 사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후륜 기반 사륜 같은 경우에는 후륜일 때와 사륜일 때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해요. 드라마틱한 차이, 체감적으로 확 느껴질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이에요. 이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은 물론 사륜 있으면 좋아요. 근데 후륜과 사륜의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후륜으로 트랙션을 많이 안 보내고 특별한 경우에만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전륜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프로드용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타일을 넣게 되면은 19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말리부 2.0 터보 253마력이 19인치 휠하고 타이어예요. 근데 그것도 18인치로 낮출까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1.6 터보의 19인치는 오버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8인치가 적당할 것 같아요. 18인치로 하기 위해서 이 스타일 넣지 않겠습니다. 빌트인 캠 2 플러스 넣지 않겠습니다. 배터리 문제도 있고 시중에 다양한 블랙박스가 많이 나와 있죠. 기호에 맞게 서비스 받아서 장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2.3인치 클러스터는 꼭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12.3인치 클러스터를 넣어야 스마트 커넥트 들어가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넣을 수 있고요, 모니터링 넣을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을 수 있어요. 이 옵션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안 넣으면 이 네 가지 옵션을 하나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2.3인치 클러스터는 뭐 보기에도 좋지만 어쨌든 다른 옵션 선택을 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는 이건 정말 옵션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을 열었을 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옵션이 빠지면 이게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눌러서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매번 타고 내릴 때마다 이거 눌러서 열어야 된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때문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키 2, 뭐 이거는 필요 없는데 어쨌든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 커넥트 넣어야 되고, 드라이브 와이즈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운행하면서 엄청 필요하다고 느끼진 못해요. 근데 이 안전 옵션들은 한 번 도와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제대로 기능해도 이 옵션 값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인데, 이 모니터링 옵션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서라운드 뷰가 큰 차들은 필요해요. 뭐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으면 좋아요.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위를 보면서 좁은 길을 통과한다거나 주차한다거나 할 때 유용한 기능이긴 합니다. 근데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해보면서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주차도 쉽고 좁은 길도 쏙쏙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큰 차들은 필요해요. 팰리세이드 제가 타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 꼭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폭이 넓기 때문에 좁은 주차장 들어가면 꽉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이용해서 쉽게 차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혹은 내린 다음에 뒤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들은 이게 필요한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폭이 좁기 때문에 굳이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가 문제인데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시는 분들이라면 컴포트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러기지 커버 쉘프 이런 거는 뭐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앰비언트 라이트. 근데 2열 에어벤트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뒷자리에 승객이 느끼는 쾌적함의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승객을 자주 태우시는 분이시라면 에어벤트 필요합니다. 2열 열선 시트도 필요하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국내 시장에서 선호되는 옵션이죠. 그래서 저는 이 컴포트 옵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한번 내보면 프레스티지 12.3인치 클러스터,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커넥트, 그다음에 컴포트 이렇게 해서 3,224만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한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옵션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는 외형이 정말 중요하다 하시면 스타일 넣으시면 됩니다. LED 헤드램프, LED 턴 시그널 램프, 웰컴 라이트, 19인치 타이어, 휠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외형에서도 완성이 되겠죠. 외형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에다 이렇게 컴포트까지 해서 3,224만원짜리 셀토스가 가장 합리적인 구성의 셀토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